기후위기의 7번째 주제인 기후변화 원인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즉,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IPCC 특별총회에서 이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에 이제 도달을 하기로 했는데,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화석연료를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출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인위적으로 배출한 거를 그대로 다시 흡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를 많이 심어서 광합성을 통해서 이거를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공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흡수를 하든지 해서 더 이상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이 양이 늘어나지 않는 이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게 2050년에 이제 탄소 중립인데 그 중간에 목표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는 2030년까지 2010년도에 배출되었던 양을 55%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과잉되게 좀 많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여야 하는 것이고, 2030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대체의 이런 기술도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2030년 이후부터는 좀 조금씩 해서 바로 2050년 탄소 중립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5도를 넘게 되는 이러한 수준들, 현재 수준으로 우리가 계속 배출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제 그 계산이 돼 있어요. 지난 2018년 그 인천 송도에 있었던 IPCC 특별총회 그걸 보고서를 지구온난화 1.5도 보고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4,200톤 이상이 되게 되면 1.5도를 넘어서게 될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매년 우리가 뭐 한 415억 톤에서 420억 톤 정도를 우리가 매년 배출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2018년도에 한 10년 정도 남았죠.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거의 한 4년을 우리 그렇게 많이 줄이지를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어요. 계속 그 수준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또 5년째 2022년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1.5도 온난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1.5도를 넘는 시점은 현재 배출량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보았을 때 이제 5년 정도가 이제 걸리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021년도에 IPCC 6차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3,600억 톤이 이제 배출이 더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 1.5도를 넘는 양이 공기 중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600억 톤이니까 이제 최근 배출되는 415억, 매년 배출되는 410억, 420억 톤에 비추어 보면 한 8년 정도 이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10년 이내에 현재 배출량이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면 1.5도는 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현재 그 상태 이대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위험 속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5년 내지 이제 10년 안에 이 1.5도를 넘을 수 있는 이 양이 공기 중에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넘는 그 수준, 그 다음 날부터 뭐 1.5도를 넘냐? 그거는 아니에요. 좀 몇 년 더 있다가 1.5도를 넘게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게 날씨, 이 기후에는 원인과 결과 간에 약간의 지연 현상이 있어요. 햇빛이 정오 때 가장 세죠. 그렇지만 오후 2, 3시가 돼야지 가장 기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도 6월 21일 날 하지 때 가장 햇빛이 세지만 그 한 달 반 이후가 된 7월 말이나 8월 초가 돼야지 기온이 가장 높아지죠. 그것처럼 이 온실가스가 이제 배출이 돼서 그게 우리 공기 중에 드러나려고 하면 전 세계 해양의 표면이 지금 따뜻해져야 되는데 그게 걸리는 시간이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걸린다라고 봐요. 그래서 배출이 된다고 그 다음에 바로 1.5도를 넘는 게 아니라 바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1.5도를 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배출량을 유지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위험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2022년도에 나온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우리가 백지 상태에서 이 탄소 중립을 향해 가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고서에서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30년까지 이제 절반 이상을 줄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서 각 부분별로다가 얼만큼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지 다 지금 계산이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서 칼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그거는 그 비용을 나타냅니다. 하늘색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붉은색으로 갈수록 비용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각 부분별에서 얼만큼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가격표가 얼마인지까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탄소 중립의 세상을 간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 기술의 측면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거죠. 다만 정치적 의지로 우리가 그러한 세계, 탄소 중립의 세계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우리의 선택을 묻는 것이지 과학기술에 이러한 문제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 IPCC 보고서에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IPCC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서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충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에 가격이 85%가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 풍력 같은 경우는 55%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건 세계 평균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격이 떨어졌고 그 아래쪽에 그림을 보면 설비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 2010년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지금 이 태양광과 풍력이 전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지금 10년 전에 100원 하던 게 지금 15원 하고 지금 45원 하는 거는 바로 이 재생에너지 이 분야밖에 없습니다. 모든 기술의 혁신이 지금 다 여기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설비량이 워낙 늘어나니까 대량 생산도 다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이게 다 떨어진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도 가격이 더욱더 내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러한 재생에너지의 전환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세상 속으로 우리는 서서히 진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2001년도하고 지금 2021년도까지 여기서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비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그 해의 발전소 그 설치량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비재생에너지, 뭐 석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뭐 석유 발전소 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이 세상에 발전소를 만들었다 하면 바로 거의 80%가 바로 석탄이나 석유나 가스 발전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생에너지는 고작 20%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2021년도가 되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 갖고 이제는 새롭게 발전소가 만들어졌다. 그해 그러면 80% 이상이 바로 태양광, 풍력이고 20% 미만이 바로 이제 이런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설비량 자체도 엄청난 이러한 전환이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블룸버그 세계적인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에서 2050년까지 앞으로 이 전력에 있어서 어떤 거로 이제 생산을 하는가를 갖다가 보여주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1.5도를 막으려면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에서 거의 56%의 전력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수력까지 포함을 하면 69%가 바로 재생에너지로부터 만들어지는 그러한 세상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태양광과 풍력이 전 세계 이 전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절반 이상의 이러한 이제 재생 에너지,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건 새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투자 분야에서 보면 이런 풍력이나 태양광, 그다음에 이 배터리 분야에 바로 17조 1천억 달러가 2050년까지 더 투자가 돼야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이 분산적이고 간헐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이러한 중앙 집중형의 이런 전력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산망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리드를 갖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14조 달러가 투자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는 이러한 산업의 분야가 이 재생 에너지에 있다라고 바로 블룸버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자연 환경이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재생 에너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너무나 그러한 주장이 강한 그러한 나라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 네이처에 나온 이 논문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논문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다가 2050년이 되면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미래를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여기서 각 국가별로 이 재생에너지로 인한 그 발전 단가, 가격표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이거는 그 나라마다 자연의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뭐 인건비, 뭐 토지의 비용 이런 거에 따라서 이 가격표가 나라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약간 좀 비싼 나라에 그렇게 속해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이제 비싼 이 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하는 경우 비싼 나라를 보면 독일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비쌉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재생에너지가 약 한 6%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30%를 헐떡이 지금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은 왜 그러면 그렇게 재생에너지 비율을 갖다가 저렇게 돈이 많이 들매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저들은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이런 인류의 가슴이 벅차올라서 저런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인류에게 이런 가슴이 벅차다라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그러한 세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독일은 왜 저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서도 저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미래의 이런 새로운 에너지는 바로 재생에너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바로 저러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비용이 될런지 모르지만 지금 투자를 통해서 이런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이런 기술의 혁신을 통해 갖고 미래의 이런 기술에 선점을 하겠다라고 하는 국가 전략적인 이러한 차원에서 저들은 이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를 한번 아시아로 한번 끌고 와 보십시오. 어디에 있나? 저 몽골 위쪽에 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위도가 15도나 저 위쪽에 가 있는 나라예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저위도로 가면 갈수록 그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죠. 대한민국은 독일하고 비교를 하면 태양광은 거의 천국인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독일보다도 풍력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풍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풍력의 나라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대한민국 상공으로다가 제트기류가 흐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중간 정도는 가는 그런 풍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를 이런 저위도의 사막지대하고 비교를 해갖고 태양광이 형편없는 나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북극의 그 바람이 센 곳하고 비교를 해서 풍력이 형편없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은 재생에너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독일이 지금 사막에다가 태양광판을 깔아놓고 저 북극에다가 지금 그 풍력단지 만들어 갖고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을 저렇게 올려놓은 거 아닙니다. 그들의 국토 안에다가 만들어 놓고 저렇게 재생에너지 지금 비율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코 독일에 비해서 불리한 자연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이유를 댈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추세 자체가 바로 이 재생에너지를 새로운 그러한 에너지의 판에 그러한 미래로 보고서 지금 내달려가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류의 역사의 도약을 보게 되면 에너지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나무를 태우다, 석탄을 태우다, 석유를 태우다, 가스를 태우다. 이제는 바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기후위기를 또 막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는 여기에는 바로 미래 우리 국가의 먹거리라고 하는 이런 국가 전략과 함께 미래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우리 기후 위기를 어떻게 저감을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그것이 또한 국가 전략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